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학습센터장 서성현입니다. 학습 공동체하고 학습 멘토링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학습 공동체하고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좀 제가 직접 학생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렇게 뭐 학습 공동체 활동과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일단은 학습 공동체하고 학습 멘토링에 선정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한 학기 동안의 학습 공동체하고 멘토링의 그 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팀의 리더들에게 지금 그 수업 초대 링크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청서에 작성하신 지메일 계정으로, 구글 메일 계정으로 다 이제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저도 저한테 저한테 그 초대장을 보내고 직접 한번 그 구글 클래스룸에 등록하고 이제 보고서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순서대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학습 공동체로 메일 온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멘토링도 똑같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일을 확인하면은 이렇게 초대장이 왔잖아요. 구글 클래스룸 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업 참여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학생으로 수업 참여 해가지고 제가 참여하기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어, 어, 그 학습 공동체에 그 링크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자, 이 공간은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이제 저하고, 그러니까 시틀 센터장하고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소통의 공간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뭐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뭐 그 톡방, 카톡방에서 그 소통하는 게 좀 더 원활할 것 같고요. 이제 수업 과제 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 과제 탭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학습 공동체 OT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서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학습 활동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봐야겠죠. 자, 학습 공동체 안내사항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는 있지만 한번 화면을 아예 바꿔보겠습니다. 질문 보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안내사항 필독한 후 대답을 달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학습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제 글로 설명을 했는데 멘토링도 동일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학습 공동체는 지금 학생들 5명이서, 그러니까 5명 이상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교과 보충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비교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추가적인 학습 활동을 했을 때 그런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이 교사학센터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 이제 증빙 자료들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은 이제 30만 원 정도 학습 활동 지원금이 나가고, 요것과 다르게 이제 멘토링, 학습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5명 이상이 모여서 한 분의 멘토,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과 또는 지도 교수님이 추천해 주는 누군가의 멘토, 선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현장에 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그 멘토와 함께 또 이 학습 공동체처럼 10번 공부하고 이제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그 멘토에게 학생 지도비를 드려요. 자, 그것도 이제 나중에 멘토링 설명할 때 설명 자세하게 드릴게요. 근데 이제 학습 장려금을 무조건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학습 공동체의 수행평가 점수가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출석 점수가 20점, 중간 보고서 10번 제출한 게 20점, 최종 소감 문의 50점, 만족도 조사 설문이 10점입니다. 이 총 합쳐서 90점 이상이 되면은 학습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90점 채우기가 어렵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10번 모여서 공부하고 마무리하시면은 충분히 받고도 남는 그러한 이제 점수니까요. 이제 이
점수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약속한 대로 10번 모여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석 점수 20점 어떻게 하느냐면 그룹 인원당 출결 비율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또는 지난 우리 학습 공동체나 멘토링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결석을 하지 않으세요. 모였을 때 공부하는 거 거의 결석을 안 하는데 결석 안 했을 때는 이제 만점 받아서 10번 채워가지고 20점 나오겠죠. 자, 그리고 중간 보고서는 총 10번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보고서 제출하는 방법은 제가 좀 더 간편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에 따라 팀을. 자, 그다음에 최종 소관문은 이제 최종 소관문도 예전에는 이제 문서에다가 직접 작성하기 했는데 이제 또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팀원들이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족도 설문들은 이제 팀장이 팀원들에게 링크를 이제 뿌려주면 되는 거고 또 이 학습 공동체나 멘토링이 마무리될 즈음에 제가 톡방이라든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만족도 링크를. 그럼 그 만족도 링크를 만족도 설문을 해주시면은 그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5명이 다 만약에 설문을 했다. 그러면은 만족도 조사 설문 점수 10점을 가져가는 거고 5명인데 4명만 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80% 정도, 한 8점이나 9점 정도밖에 안 나가겠죠. 자, 그렇게 이제 점수 계산이 된다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해가지고 90점 이상이면은 활동지원금을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질문이 있거나 급한 사항이 있으면은 063-230-5446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저한테 제 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 구글 클래스룸의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면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OT 내용 안내사항에서 지금 하나 자료가 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 사전 진단. 자, 요 링크는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팀원들한테 좀 뿌려주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 사전에 이 학습 공동체 활동하기 전에 내 수준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우리 CTL에서 좀 수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좀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이거를 OT 때 한번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은 요 옆에다가 붙여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영상을 이게 빠른 속도로 보면서 좀 확인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안내사항을 다 봤다, 다 읽고 영상도 다 봤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 완료 누르시고 제출을 눌러주세요. 제출을 누르고 자,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 이렇게 자, 제출을 완료했으면은 이게 회색으로 표시되면서 내가 확인 완료됐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중간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중간 보고는 이제 중간 보고 여기 눌러보면 중간 보고 양식이 있어요. 자, 근데 기준표가 있죠? 점수 기준표가 있습니다. 자, 점수 기준표를 보니까 출석을 확인한대요. 출석은 팀원이 전원 출석한 경우 2점, 만약에 1명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1점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 증빙자료에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했을 때, 증빙자료라는 게 뭐냐면 참석자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같이 공부하는 그 사진, 그러니까 머릿수를 셀 수 있는 그 사진을 제출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날 우리 팀이 모여서 공부한 내용, 어떤 필기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했었던 교과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두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2개 다 올렸을 때 2점, 증빙 자료들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1점, 둘 다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0점입니다. 요거를 이제 총 합쳐서 4점이에요. 한 번 중간 보고서 낼 때마다. 자, 그럼 제가 중간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여기 1회차 중간 보고 들어가 볼게요. 중간 보고 들어가면은 1회차 중간 보고에서 제가 여기 응답 포함 이메일로 기록한 다음에 팀 이름을 써주세요. 팀 이름은 저는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테스트 하고 팀 전체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출석. 그다음에 학습한 날짜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캘린더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딱 해놓고 학습한 시간 지금 제가 5시다. 5시라고 하면 이제 오후 5시 이렇게 한 다음에 학습 장소는 이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곳이 제 연구실이니까 연구실 이렇게 친 다음에 자 그다음에 학습활동 사진이 있죠? 여기다 파일 추가해서 여러분의 사진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 눌러가지고 최대 100메가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무 사진이나 제가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 이것도 이제 학습한 그 근거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를 내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의 갤러리에서 찾아가지고 아무 사진이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진 2가지 파일을 올렸고 오늘 학습한 내용의 핵심을 한두 문장 정도로 요약해 줬어요. 그냥 한 문장만 쓰셔도 돼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이라고 쓰고 건의사항이 없으면 안 써도 괜찮습니다. 제출을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점수 보기 내가 다 제출했으면은 2점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 점수를 매겨 드릴 거예요. 보시고 이제 4점 2점이면 일단은 2점이면 아 내가 잘 썼구나 그리고 파일을 제출했구나 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 제출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중간 보고 완료해서 과제를 열면 이제 내 과제를 제출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출했을 경우에 여기 옆에 보면은 제출 완료됨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제출 잘했구나. 근데 만약에 이 제출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여기 비공개 댓글에다가 글을 남기시면은 제가 보고 평가를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회차 중간 보고를 해봤고 2회차부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 보고를 해 나가면 되는데 이제 그 과제를 제출한 거 보고서를 제출한 거에는 이렇게 그 회색으로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내가 이미 제출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내가 제출해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한 10주가 지나서 10회차까지 중간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 소감문을 써야겠죠. 자 최종 결과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자 최종 결과 보고는 50점이에요. 엄청 크죠. 50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감문 하나당 한 명이 쓰는 소감문 하나당 10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10점 정도 되는 활동 소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메일 체크하고 테스트 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팀원 이름을 작성해서 팀장이 입력해 주시는데 자 팀장에게 여러분들이 소감문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소감문을 뭐 파일로 보내지 말고 그냥 톡으로 주고 받으세요. 카톡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앞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서성현 쓰고 이제 200자 정도 되는 200자 이상 되는 소감문을 이제 여기다 쓰셔야 돼요. 네. 원래는 우리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 반 페이지 정도의 소감문을 쓰기로 했는데 일단 여기다가 딱 200자가 넘는 글자를 써서 최소 200자 이상을 넣어야만이 이제 10점이 되는 그러한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감문 5명까지 작성하시면 되고 우리 팀원들 중에 지금 우리 팀 중에 팀원이 6명 있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6명까지 붙여 넣어놨는데 일단 5명까지만 써도 50점은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다 쓰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 누르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200자 안 썼더니 20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에서 어떤 긴 글을
그 팀원들이 보내준 소감문을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이런 작업은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죠. 네,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고, 네, 만족도 설문은 일단은 여기 들어가서 이 링크를 좀 보내주셔야 돼요. 이 링크를 여기를 이제 컨트롤 C 복사해 갖고 이 링크를 이제 팀원 톡방에다가 올려주고 만족도에 참여해 달라라고 해서 팀원 수 팀이 애초에 신청한 팀원 수만큼 설문지가 들어오면은 10점 만점입니다. 여기다 팀 이름을 이름 띄어쓰기 없이 작성을 해주시고 팀 구분 우리가 했던 것이 학습 공동체다 그럼 학습 공동체 또는 학습 멘토링이다 그럼 멘토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공동체 다음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가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전 조사 했을 때에 자기주도 학습 역량 진단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할 때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CTL에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설문지까지 제출을 하시면 여러분의 전체 학습 공동체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학습 공동체나 학습 멘토링이나 두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최대한 기왕에 공부하는 거 같이 모여서 협력 학습을 하고 또 멘토를 통해서 내가 우리 학생들끼리 알지 못하는 어떤 멘토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굉장히 계속해서 간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전에는 양식을 종이로 뽑아서 종이에다가 입력해 가지고 CTL에 그 10가지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어떤 약간 수업의 레포트 제출 형식으로 이렇게 받아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TL 입장에서는 좋죠. 이게 바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막 종이에다 출력해가지고 클리어 파일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이제 CTL에 갖다 주고 또 그걸 뭐 CTL만 갖다 줍니까? 그 보고서 마지막 최종 소감문을 받기 위해서 팀원들 찾아가고 연락해가지고 야 소감문 빨리 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자, 뭐 지난 학기하고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 지난 학기에 했었던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이거 한번 해보시고 불편한 게 있으면은 또 개선점을 나중에 만족도 설문에다가 어떠한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또 계속해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공동체하고 학습 멘토링도 똑같아요. 자, 메일 확인해서 멘토링 초대장 수업 참여하기 들어가서 참여하기 누르시면은 멘토링도 똑같이 학습 공동체하고 똑같이 거의 뭐 순서는 거의 같아요. 게시판 나오고 수업 과제 보면은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중간 보고 그 다음에 멘토링 활동 결과 보고 학습 공동체 방금 제가 설명드린 학습 공동체 활동하고 똑같이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학습 공동체와 학습 멘토링을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자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자를 제가 기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두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학기의 학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기한 없이 다 풀어놨어요. 다만 이 학습 공동체와 학습 멘토링 지원 사업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성적 평가 정정 기간까지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합니다. 예, 다 정산을 해서 점수 평가해 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와서 학습 장려금과 멘토 지도비를 드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뭐 기말고사 때 이거 소감문 받는다고 에너지 쓰지 마시고요. 기말고사도 다 보고 성적 확인도 다 하고, 예, 정정기간까지 다 지난 다음에 이 결과 보고 소감문 신경 써가지고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 기간은 제가 이제 그 마감 기간이 도래하면은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약속한 대로만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돼요. 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 저희는 하루 모여서 2시간 공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정리합니다. 자, 1시간이 1회차 스터디 단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도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제한이 돼서 우리는 수요일 날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라고 하면은, 자, 1회차 중간 보고에 만약에 우리 팀이 모여서 3시부터 공부해 가지고 5시 넘게 끝난다, 그러면 1회차 중간 보고는 수요일 3시부터 4시가 1회차인 거예요. 2회차는 수요일 4시부터 5시가 2회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1회차 스터디로 취급한다 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중간 보고에 들어가는 사진은 두 개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교수님 우리는 대면 모임이 아니고 줌 같이 화상회의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이거를 다 허용해 줬어요. 그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도 허용했는데, 자, 올해부터는 조금 감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대면으로 모이는 것을 좀 더 지향해 주세요. 대면으로 모이는 걸 좀 더 지향해 주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편하죠, 그죠? 대면으로 잠깐 모여 갖고 스터디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혼자서 공부하는 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공부하는 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부할 때 생겨나는 어떤 시너지, 그리고 또 협력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능력과 소통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학습 공동체와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이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온라인 모임은 좀 지양해 주시고 대면 모임을 지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대면 온라인 모임 하면은 감점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데 여러분들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주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게시판에 톡을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있는 카카오톡 방에다가 올리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학습 공동체 멘토링 활동 잘 하시고요. 꼭 학습 장려금과 멘토 지도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